2025년 U17 월드컵 한 척의 쇠빙선이 방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멕시코, 스위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가 포진하여 죽음의 조라 불렸던 조별 예선에서 대한민국 U17 대표팀이 방금 경이로운 무패 기록으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2승 1무. 이 성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전 전패를 당했던 2023년 세대의 끔찍했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과거를 향한 우렁찬 따귀였습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가가 그들의 쇠빙선이 마침내 험난한 바다를 뚫고 32강에 진출한 것을 축하하는 그 순간 모든 관심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10번을 단 소년 김예건입니다. 온 나라가 그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강인에 비견되는 진정한 신동, 마법 같은 왼발을 소유하고 U17 대표팀에서 9경기 9골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승리의 환희에 취해 있는 동안 훨씬 더 거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클럽 본사 바깥의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고요한 한 방에서 한 베테랑 스포츠 기자가 구단의 고위 임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활기찬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님, 축하드립니다. 기자가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는 미소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북이 또 한 번 국가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선사했습니다. 김예건 선수의 활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자는 환한 미소, 뜨거운 악수, 혹은 자랑스러운 몇 마디의 과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원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 지친 듯한 숨길 수 없는 고뇌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기 전 아주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보물이죠. 그가 깊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보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기자는 완전히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임원님께서 가장 행복한 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임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행복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페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하느냐입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스페인이라고요? 기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씀은 임원은 이제 패를 뒤집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국가 기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가 월드컵에서 잘해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 전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판은 세상의 대부분이 이 아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32강 진출을 확정지은 직후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회를 엿보는 그저 그런 팀의 스카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FC 바르셀로나의 수석 스카우트였습니다. 기자는 거의 숨을 참았습니다. 임원은 그 충격적인 대화를 거의 그대로 복기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10번 소년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김예건, 우리는 그를 아시안컵부터 지켜봤습니다. 그 소년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소년에게는 라마시아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원은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다시금 되새기려는 듯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이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내부자로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를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혹은 더 관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를 가지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진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저에게 분석까지 해주더군요. 임원은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김예건이 코트디부아르 전에서 보여준 그 킬 패스, 그들은 이미 그걸 아시안컵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것이 프로 선수의 99%도 실행할 수 없는 패스이며 가비의 사고방식, 하지만 페드리의 기술을 가진 패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라 마시아 DNA, 가비의 사고방식, 페드리의 기술.
이것은 더 이상 국내 언론의 상투적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축구의 본고장, 그 자체로부터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임원이 언급했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선수의 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전북 1군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그런 보물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단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구계 전체의 미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는 더 깊이 분석했고 그의 시야는 단일 이적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손흥민의 성공 이후, 그리고 특히 PSG에서 이강인의 폭발적인 활약 이후 유럽의 빅클럽들은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근면하고 많이 뛰며 규율이 잡힌 노동자들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를 사냥하러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기술적 천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건은 바로 지금 그들의 1순위 목표물입니다. 이번 U17 세대는 단순히 투지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로, 압도적인 경기력의 질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개인들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경로로든 밖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폭탄이었습니다. 조별 리그 승리를 축하하는 이미지로 가득 찼던 신문 지면들은 즉각 바뀌었습니다. 전북 독점, FC 바르셀로나, U17 신동, 김혜건 공식 연깁 제안이라는 헤드라인이 다른 모든 기사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진정한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부제들이 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단순한 제2의 이강인이 아니다. 김혜건은 라 마시아 DNA를 가졌다. 혹은 17세 신동사인 쟁탈전, 전북, 거함, 바르셀로나의 저항 중. 즉시 U17 대표팀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흥미로운 다크호스의 자격으로 32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 광산의 자격으로 들어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의 스카우트들, 어쩌면 한가롭게 대회를 지켜봤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모든 시선이 이제 이 대회로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보다 발이 늦을 수 없었습니다. 김혜건의 모든 볼 터치, 그의 모든 패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렌즈 아래에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전북 임원의 골치 아픈 문제는 이제 온 국가의 자부심이자 하나의 골드 러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북 임원의 고백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질과 축구계 전체의 부상에 대한 자랑스러운 확언이었습니다. 라 마시아의 본고장 바르셀로나로부터 걸려온 그 전화는 그들의 신동2 국내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상품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 소녀는 세계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은 진정한 재능이었습니다. U78 대한민국 쇠빙선은 단순히 조별 예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킬페이스와 공인된 라 마시아 DNA를 가진 김혜건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이고 영리하며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거인들에게 사냥당할 준비가 된 새로운 대한민국 축구 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